네, 반갑습니다. 1월 26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세게 올라가다니요. 네, 코스피가 1.65%, 코스닥은 0.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2468포인트까지 순간 올라왔는데요. 이대로 2500포인트 돌파도 가능해 보이죠. 네, 뭐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사실 주식을 팔아먹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일이에요. 왜냐면 더 내려갈 거다 생각해서 더 아래쪽에 살 거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냥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냥 주식을 떠나보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매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어쨌든 잘 들고 가시는 분들, 살아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서 아주 좋은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더 많이 들어왔어요. 어마무시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7천억 넘게 8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들도 후반부에 매수에 독점하게 되면서 쌍끌이 매수로 기관 외국인 합쳐가지고 1조 원 매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더 큰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동차와 2차전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가 올라가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차가 무려 5% 넘게 상승했죠. 대단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계좌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같은 날도 계좌가 안 올랐다라면은 약간 고민을 더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상을 보시면 2468.65입니다. 2500포인트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주말장에서 약간 변수를 보인다 치더라도요. 다음 주까지 해서 주가 상승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는 이제 새로운 플랜을 짜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200일선에 부딪혀서 들어오는 이런 조정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지금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 이후에 들어왔을 때 아래쪽 지지라인이 200일선 위쪽, 즉 포지션으로 본다라면은 2400 이제 한 35포인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요 정도 라인대로 맞춰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가게 되면 이격이 조금 벌어진 형태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응집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RSI 지표도 과매수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단기 조정이 필수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정은 어디쯤 나올 것인가?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2500에서 2500 사이에 조정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살살 조심해서 대응하셔야 되겠죠. 네,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주가 많이 오른 거 보고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매매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매매를 하시면 참 좋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대응하시면 좋은데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매도를 치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못 참고 있다가 더 높은 가격에 따라갔다가 또 물리고 이런 상황들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은 아침 시점 매수 아주 유효했죠. 그리고 중간에 한번 꺾였어요. 꺾이고 나서 오후 12시 반부터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인데 요 중간 지음에 따라 붙으셔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막판 매수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이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한 그런 매매가 가장 적당했을 것 같다 판단되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오후에 조금 떨어지면서 출렁거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나서 뚝 떨어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은 자금이 코스피 쪽으로 많이 이동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코스피가 워낙 잘 가니까 이런 형태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라고 판단되는 모습이니까요.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수급 동의 한번 살펴볼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8천억 순매수입니다. 코스닥은 1000억원 순매수. 그러니까 양시장을 모두 다 사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아마 삼성전자 같은 때 또 많이 몰려 들어갔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쪽도 많이 샀을 것 같죠? 자, 기관들도 금융투자와 연기금 다 합쳐가지고 지금 2,400억, 2,5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둘이 합쳐가지고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들은 거기서 1조 원을 넘게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주가 올라갈 때마다 본전에서 매도 치거나 아니면은 그냥 팔아버리거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 건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쪽에 속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도보다는 보유,
그 다음에 아직 덜 올라간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죠. 자, 지금은 일단 주가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쪽에 계속 베팅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오늘 배터리하고 자동차가 강하게 올랐잖아요. LG에너지 솔루션 야 6%대 지금 약간 저항대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약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살짝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과 SDI도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동차, 현대차가 5.5% 상승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네, 매출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보시면 오늘 뭐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4%대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 3%대 상승, 아, 좋은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화신은 거의 7%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흐름도 좋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계속적으로 움직임들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만도 같은 경우도 오늘 4% 가까이 상승하면서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뭐 이런 모습들 생각하시면은 네, 주가 상승률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기아도 오늘 보시면 6.6%대, 아, 좋아요. 그 다음에 철강 쪽, 포스코 홀딩스, 신고가 발생하는 모습들. 자,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어제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거, 뭐,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흐름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무드투어 같은 경우 지금 좀 떨어졌죠. 이 단기 조정 예상이 돼요. 그 단기 조정 예상되기 때문에, 뭐, 나는 차익이 많이 생겼다. 뭐, 지금 한 20% 정도 넘게 수익 나왔을 텐데, 나는 차익을 좀 챙겨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뭐 단기 중 싫으니까 챙길래 이래도 됩니다. 근데 단기 중 나오더라도 주가 조정폭이 19,000원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면서 그냥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오프닝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점에서는 반드시 이격이 벌어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은 반드시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일단 활용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금융주도 섹터도 마찬가지죠. 좀 들어오다가 다시 나가는 모습인데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신한지주는 신고가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이고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갖고 있든 다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썩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오늘 14%나 상승하면서 무지막지한 상승률도 보여주고 나 아직 살아있다고 얘기해주는 모습이죠. 네, 리오프닝만 오늘 조금 약했고요. 대체적으로는 다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아주 좋은 편이었다. 게임주들 크로프톤 같은 것도 올라가고요. NC소프트도 올라가고요. 네, NC소프트도 요즘에는 모양새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홀딩 전략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LNF가 8%나 올라가면서 20만원을 넘겨버립니다. 너무 올라온 거 아니야 싶긴 한데요.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고요. 에코프로비엠, 네,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올라오면서 시장을 일단 끌고 올라간 주된 역할을 했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와 2차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좀 시들시들해요. 그 다음에 게임 종목에서는 카카오 게임즈는 그냥 보합, 그 정도 수준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2차전지를 제외하고 나면은 특별히 올라간 거 없죠. 오늘 천보,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리고 LNF, 에코프로비엠 이렇게만 올라갔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은 좀 주춤거리는 모습이죠. 그래도 엔터주 쪽에서는 상승률 그대로 유지가 잘 됐어요.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상승 포인트 잘 유지가 됐기 때문에 뭐 엔터주들 입장에서는 그 나쁘진 않았어요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네, 어제 강하게 올랐던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주가 뚝 떨어진 모습이 나타났고요. 뭐 애매하죠. 코스닥 쪽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얘기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스피 쪽으로 움직임들이 많이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상승 종목이 제법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종목은 현대 HT 그리고 플레이디, 대성에너지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급등한 종목들 제법 있었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 제법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긍정적으로 우리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쭉 내려보면은 오늘 3%대 피코그램이 3% 올라오면서 상위권에 올려놨습니다. 즉 3% 정도까지는 대체적으로 상승 포인트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락률 같은 경우는요. 다물 멀티미디어, 이거 네, 약간 변수가 좀 있네요. 그 다음에 뉴로메카, 코스나인,
변수가 좀 있어요. 그러면 알체라 같은 종목이 있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잘 보셨죠?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이 단기에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것들. 단기에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하루 정도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죠. 5일선 깨지지 않으면 좀 더 지켜보자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한 종목들 쪽에서는 이제 줌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었던 종목도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쭉 내려보면은요, 낙폭 포인트가 1.5%,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1.5, 이렇게 된다면은 마이너스로 떨어진 종목도 제법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네, 종목 간의 변동성, 그 다음에 종목 간의 격차가 조금 심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코스피 종목군들은 편안한 상승을 보였던 반면에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군들은 약간 변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볼게요.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은 기아를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좀 별로 재미없었죠? 네, 그냥 횡보. 그 다음에 뭐 2차전지하고 자동차 이런 쪽을 제일 많이 산 것 같아요. 금융투자 역시 마지막에 치고도 들어왔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레버리지 샀고요. 그 다음에 기아, 현대차 2차전지 쪽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매수는 뭐 일단 외국인도 비쌀 것 같고요. 고버스 냅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제법 많이 팔았어요. 인버스, 고버스 다 갖다 집어 던지고요.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데 이거는 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약간의 차익 실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 매도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레버리지 쪽에만 매도가 집중되어 있고요. 나머지 종목에서는 매도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총계로 봐서도 크게 종목에 대한 매도 포인트가 만들어진 것은 별로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가 훨씬 더 유리하게 많았죠. 근데 외국인 쪽 넘어가면 더 심해요. 삼성전자를 무려 2200억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NF, 현대차, 포스코케미칼 얘네들 딱 보시면 하이닉스까지 해가지고요. 전기전자, 자동차, 2차 전지 이렇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금융주들 조금씩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도주 섹터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낙폭이 컸었던 이런 그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 단기적 반등세를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안랩 어저께 상한가 갔는데 오늘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거는 네 그다지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팔아먹는 모습이었고요. SK텔레콤, 네이버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버스 던지는 모습이 좀 있는데 고버스는 매도를 많이 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레버리지 매수가 여기 끼지 않았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있긴 있는데 물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경계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 라는 식이죠. 그래서 종목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단기에 많이 올랐거나 약간씩 변수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진행되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걱정거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강하게 올라간 부분 저항을 돌파한 상태에서 강하게 올라갔다는 것은 못 따라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지 마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네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뭐가 돼요? 네 새가 되는 거죠. 네, 지붕 위에 올라간 새를 쳐다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권장하고 싶지 않지만 네, 현재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올라가는 이런 상승 흐름에 그대로 맡겨서 그 추세를 타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뭐냐면 시장이 아직도 바닥이라는 얘기죠. 아직도 뭐 이 박스 라인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700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계좌가 네, 확 돌아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이제 2500포인트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난 작년도 11월 달이나 8월 달 이때 수준에 비교해서 지금 계좌 상황이 어떤가요? 훨씬 좋죠. 근데 아직 이 상태에 도달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또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률이 빠르게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예요? 좋은 종목을 끝까지 잘 들고 가고 또 평단가를 조절해 줄 수 있다면 아래쪽에서 맥점 포인트가 나타났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낮춰주고 이런 전략들을 계속해서 구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방송에서 해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9시 네,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또 저하고 같이 시장 이야기 같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저는 저녁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